247페이지 39번 할 차례죠. 자, 이 문제는 제3취득자, 제3취득자 한 문제 정도는 거론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3취득자. 저당 부동산에, 이 말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이 뜻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하거나 아니면 후순위 지상권 취득하거나 또는 후순위 전세권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 그럽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이순위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사람,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랍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2순위란 말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후순위란 말이에요. 제3취득자는 아니라고요. 요 사람만 들어가니까, 요 사람만. 아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아니,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에요. 이 사람이 제3취득자 아니란 말이죠. 거꾸로 외운 거예요, 지금. 예. 그걸로 외우면 안 됩니다. 그걸로 외우면 큰일 납니다. 요 세 사람만 제3취득자예요.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풀 수가 있어요. 저당 부동산에 지상권 취득한 사람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짧게. 그러면 이게 누구지? 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외워야 돼요. 그다음 담보 제공한 사람, 물상보증인도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 자리래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요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빚 갚아버리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말소 청구,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들의 고유한 권리예요. 저당권이 살아있으니까 지우겠다 이 말이에요. 안 지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 넘어가는 기라. 경매 넘어가면 이 사람들 다 권리 다 잃게 된단 말이에요. 딱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살아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경매 들어오면 경매인 될 수 있는 거죠. 경매 세 사람 모두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은 요 사람만 된다 했는데 전체 학설은 전부 다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경매인 될 수 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가만히 봐보시면 뭐죠? 소유자니까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상권자니까 그 토지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자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점유하는 사람, 현재 점유자. 점유자니까 무슨 비용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수리할 수도 있죠 뭐. 그 생각만 하시면 돼. 그럼 필요비나 유익비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경매가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 비용을 1번 저당보다 더 먼저 받는다는 거죠. 비용, 필요비 유익비입니다. 우선 상환 청구권. 이게 우선이 누구냐면 1번 저당보다 먼저. 그게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비용 우선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요 세 가지예요. 요거는 제3취득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은 제3취득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3취득자를 하는 거는 못한다는 거죠. 그냥 이해관계인으로서 대신 변제할 수 있다. 그거는 가능해요. 집주인 대신 내가 갚아줄게. 니 내한테 물어내라. 이러면 된다. 그거는 후순위자는 마음대로 했대.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제3취득자로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 판례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39번 이 문제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복습을 해둬야 되는 문제다. 한 문제만 제대로 알아두면 돼요. 한 문제만. 자, 보겠습니다. 옳지 못한 것 기억해 보시면 저당물의 소유권을 저당물 이 단어 놓치면 안 돼요. 저당물이 무슨 뜻이에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벌써 딱 여기까지 한 거예요 벌써.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병이란 말이죠. 매수인 될 수 있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 저당부동산의 후순위 전세권자, 지상권자 두 사람 나왔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두 개 다 나왔고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경우에 저당권보다 후순위 배당받는다. 요거 틀렸죠. 후가 틀린 게 선순위로. 요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 미연, 디귿 이 세 가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 필요비 지출했을 때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니까 맞죠? 제3취득자 아니니까. 저당 목적물의 후순위 저당권자 이 사람 또 나왔잖아요. 보세요. 우리 지금 기록해 놓은 거 다 나왔잖아요. 제3취득자 해당되지 않는다 해야죠.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 비업에 저당 목적물을 매수한 제3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소유권에 기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종전 소유자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거 틀린 겁니다.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니까. 오케이, 잘하신 겁니다. 요 비업 하나 빼놓고는 전부 요 지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 관련 내용이에요. 요거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요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39번. 자, 40번 볼게요.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 설치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갑이 나대지에 저당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또 시간 순서 이해됩니까 지금? 일괄경매 청구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면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보십시다. 경매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양도했다. 자,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 을은 X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다른 사람 소유라서 일괄경매 안 된다. 기억 틀린 거예요.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B가 X 토지 매수하고 매각되고 완납했다. 갑은 건물 소유는 법정지상권 지나간다.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신축했지.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안 돼요. 법정지상권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기억, 니은 둘 다 틀렸습니다. 저당권 설정 뒤 제3자의 강제경매가 실시되어서 C가 취득했다. 갑은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저당 설정 뒤에 D가 X 토지 매수 취득해서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저당 설정 뒤에 D가 X 토지 매수 취득했다. 제3취득자 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요런 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지문을 딱 찾아내야 돼. 필요비 지출했다. 을의 저당권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도 필요비를 뭐 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우선상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걸 낸 거예요. D요. 요 한 문제 39분 아시면 다 풀 수 있다니까요.
41번 저당권 침해 맞는 것. 저당권 침해는요,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하든가 아니면 제3자가 침해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구분하면 돼요. 자, 봅니다. 맞는 거. 저당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민법 213조, 214조 모두 준용된다. 이거 벌써 틀렸거든요. 213조가 그 반환 청구권이거든. 반환은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둘째 줄에 반환 글자 들어가 있죠. 그거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방해 제거와 예방은 되거든요.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없다. 요거 단답으로 잘 내기도 하고 이렇게 끼워 넣기도 하고 그래요. 요거. 그다음 두 번째, 저당 목적물의 담보가치 침해하였으나 남은 잔조 가치로부터 채권 만족 얻을 수 있다. 이러면 불법행위가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침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가 필요 없는 말이죠. 틀린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저당 목적물이 제3자 과실로 멸실 훼손되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다. 이 원상회복이나 담보물 보충하라는 것은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하는 겁니다. 제3자가 침해하면 손해배상 청구 사유예요. 그러니까 바꿔 적어 놓은 거죠. 틀린 겁니다. 채무자 과실로 담보 손상시켰다. 그럼 채무자는 기한 이익 상실하고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여기에 답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다. 그래도 회복 등기하기 전에 후순위자에서 경매가 실행되었다. 경매가 되어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소멸한다 해야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경매가 되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경매가 안 됐을 때는 회복이 됩니다. 그 두 판례가 있고요. 자, 42번 저당권 침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요거는 3번 한번 봐보세요. 저당권 설정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찾았나요? 이런 문장을 조심해야 돼요. 책임 있는 아니면 책임 없는 둘 중에 하나거든.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 언제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유로 어떡해요? 책임 없는 사유니까 이 원상회복 청구 못하는 거죠. 3번이 문장만 봐도 틀린 거예요. 5번 질문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되어 있고요. 말소 2번은 뭐 말소되어도 소멸하는 거 아니다. 불법 말소된 게 간단한 문제고요. 43번도 비교적 간단한 겁니다. 한번 봐볼게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분리 양도 안 됩니다. 저당권 양도할 때 저당권자하고 양수인하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채무자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저당권은 물권이거든요. 채권 소멸하고 난 뒤에 저당권 말소등기 전에 이러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저당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보세요. 채권 소멸 후 저당권 말소등기 전이라 했잖아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 이미 죽은 등기를 가지고 보세요. 누군가가 채권을 압류하고 전분 명령 받아가지고 지 앞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 해봐야 다 무효 등기거든요. 무효 등기 이전 등기 해봐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가 맞잖아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 앞부분에 그 첫 줄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첫 줄을 뺄 수가 없어요. 빼면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못 뺍니다. 그 말을.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소멸합니다. 부종성. 저당권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도 말소등기해야 소멸한다. 등기 없이 소멸하잖아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 44번과 45번도 마찬가지인데 45번 하나 볼게요. 저당권 틀린 것.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갖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 없다 그랬잖아요.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쉽게 나온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치는 겁니까? 토지에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에 미치는 거고, 건물에 설정되어 있으면 건물에 미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합물,
종물 여기 효력이 미치잖아요. 물론 임의규정이지만 그 다음에 종된 권리 되시나요?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고 압류 후에는 과실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저당물들이고 저당 설정된 부동산들이고 부합물 종물은 임의규정이다라는 거.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지문을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찾아야 된다 했죠. 협의취득하면 협의취득은요 서로 매매했다는 뜻이에요. 그 돈은 보상금이라고 불러도 성질은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거 하나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자, 46번 문제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저당권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에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 실행 매각되면 지상권 소멸한다. 1번 지상권 소멸 안 하거든요. 선순위니까 소멸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 전부 명령 받아가지고 저당권 이전 등기했다 해도 무효라 했죠. 취득할 수 없다 해야 되죠. 금방 봤던 거 아닙니까? 공동저당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 20배당을 뜻합니다. 공동저당 그 대금에서 전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돈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만을 경매 받아서 매각 대금 낸 자는 대지사용권 취득한다 해야 되죠. 이 전부 시험 굉장히 많이 냈던 문장들이에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거 이런 식으로도 정답으로 시험 낸 거예요. 47번은 조금 별로고요. 48번 보십시다. 뒤에 건저당하고 공동저당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 빨리 합니다. 저당권 옳지 않은 것,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종전 매도인이라면 이 말이잖아요. 벌써 그 말 이해되시나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더라도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1번이 틀린 거예요. 조금 전에 질문 한번 나왔죠? 이 사건이거든. 갑이 자기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돈 빌리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때 변제가 되고 채권이 소멸하고 저당권 말소하려고 한다. 말소 상대방은 어린 건 틀림없어요. 근데 권리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갑도 되고 병도 된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로서 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로서 할 수 있다. 이 사람도 되시나요? 요거 대부분 판례라서 요걸 자꾸 내는 거예요. 종전 소유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등기 문제도 몇 번 나옵니다. 등기 책에도 맨날 같이 나옵니다. 대부분 판례라서 그래요. 저도 자꾸 나올 때마다 설명드린 이유가 등기 쪽도 이게 나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주입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은 1번이 틀렸으니까 2번 보십시다. 경매로 매각으로 저당권을 소멸한다. 맞고요. 저당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를 하지 못한다. 분리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해서 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가치의 변형물, 보상금 같은 것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전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후자로 시험 낸 적도 있거든요. 이 문장은 전자 그 단어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아니했다면 가치 변형물로부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단랍 못한다는 거죠. 49번은 3번 하나만 볼게요. 비슷합니다. 3번 보세요.
옳은 것,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취득한 제3자 찾았습니까? 이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취득한 제3자, 요거 제3 취득자 이야기하는 거거든. 요 문장만 보고도 이 제3 취득자 이야기한다라는 걸 감을 빨리 탁 잡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이 사람 보시면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요거 1번 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0번 볼게요. 50번. 저당권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복습해 주도 되지 않겠나. 예. 좀 오래됐네. 20회 문제네.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졌다. 말소됐는데 경매가 되어버렸으면 회복된다 안 된다. 요 대부분 판례거든요. 요거 기억해두라는 뜻입니다. 매수인이 완납해버리면 회복 등기에 청구할 수 없다. 기억 맞는 말이죠. 채무자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맞죠? 가장 기본 아닙니까?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그까지는 맞는데 명인 방법 갖추고 있으면 거기는 별개거든요. 안 미칩니다. D가 틀렸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지상에 동일인 소유 미등기 건물이 존재한 상태라면 토지만 경매되었을 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자, 요겁니다. 요거예요. 갑이 자기 토지에 이해되죠? 갑이 자기 토지에 갑을 신축해 가지고 미등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건물 먼저 지었죠. 그 다음에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토지에. 그럼 토지에 저당 들어올 때 건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리고 동일인 소유잖아요. 자기가 신축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 동일인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실행됐다. 이해됩니까? 그럼 토지만 매각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미등기 무효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되느냐 하면 된다 하시면 돼요. 이게 갑이 자기가 지어놓은 건물이거든요. 동일인 되고 그 다음에 토지에 저당 설정되었고 경매가 되었다.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달라졌으니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성립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겁니다. 미음 건저당 이전에 부기 등기됐다. 자, 요것도 이제 보세요. 갑의 부동산에 1번 건저당이 있는데 건저당 이전에 부기 등기됐다는 것은 건저당권이 양도되었다 이 뜻이고요. 이해됩니까 지금? 채권자가 바뀌었다 이 뜻이에요. 건저당권자가 바뀌었다 이 뜻이에요. 이때 피담보 채무의 소멸, 채무가 소멸되었다. 그러면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소가 필요한데 누구를 상대로 말소 청구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건당 설정 말소 등기 청구 말소 상대방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다. 양도인하고 양수인 누굽니까 여기서? 을이 양도인이고요. 건저당 넘겨준 사람, 넘겨받은 사람, 양수인 요거 구분해야 되죠. 자, 이거 대부분 판례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등기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갑은 병과 함께 말소 신청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병이 누굽니까? 양수인이죠. 양도인이 아니고. 공동 신청한다. 말소 신청을. 이제 그 다음부터 두 가지는 저당권 등기법인데요. 어느 걸 말소할까요? 1번 등기 말소할 거예요? 부기 등기된 거 말소할 거예요? 주등기 말소 신청해야 돼요. 이건 이제 등기법 내용이다 말이죠. 주등기 말소 신청하면 이거는 부기 등기잖아요.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법이 따로 있습니다. 등기법이. 요거는 등기법이고 요거 대부분 판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주로 요걸 잘 낸단 말이에요. 등기법은 이거 다 내도 되고요. 민법에서 이걸 다 내면 이거 좀 곤란하다.
등기의 깊은 내용까지 다 내라고 하면 범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번 문제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괜찮아요. 50번 기본 내용 많이 들어가 있고. 자, 51번 볼게요.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 건물에 저당권 취득하였다. 자, 채무자가 누굽니까? 요 첫째 줄 딱 읽으면서 채무자가 누구, 채권자가 누구, 그걸 딱 찾아내야 돼요. 을에 대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 건물에 저당권 취득하였다. 갑이 취득했으니까 갑이 저당권자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갑을 거꾸로 읽어버리면 문제 못 풀거든요.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 병은 X 건물에 전세권 취득하였다. 자, 무슨 냄새 납니까 이거? 제3취득자잖아요. 후순위 전세권자. 저당물의 후순위 전세권. 자, 보겠습니다. 뭐 순위만 해도 되지만 갑은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을이 이행기에 전부 변제하면 갑의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이분이 답이에요. 가장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다.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등기는 우리 민법에서 등기는 지금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3번은 틀린 것이고요.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고 병의 경매 신청으로 매각되었다. 회복 안 된다 그랬잖아요. 경매가 돼버리면.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갑과 을은 병의 전세권이 존재하더라도 무효 등기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후순위가 있으면 안 돼요. 무효 등기 유용은 후순위가 없어야 돼요. 자, 뒤에 볼게요. 52번 하나 봅시다. 52번이 바로 작년에 나온 거 29회 때 문제이죠. 보시면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가장 최근 문제니까. 저당권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저당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저당물에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나왔죠 벌써. 저게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경매에서 매수인 될 수 있다 해야 되잖아요. 없다가 틀렸고요.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 목적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 종된 권리잖아요. 오케이. 옳은 거라니까 3번이 답이에요.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압류 이전 거는 안 미친다 했잖아요. 이후 것만 미치지. 틀린 것이고,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부동산의 보존 개량 위한 비용은 경매대에서 우선 받을 수 있다 해야죠. 없다가 틀렸잖아요. 벌써 제3취득자 문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금방 앞 시간에 처음에 했던 39번 저 문제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3번은 뭐 별거 없어요. 한번 봐봅시다.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취득한다.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저당권이 잡혀 있는 지상권이니까 지상권 소멸하면 안 되죠. 혼동으로 소멸 안 하는 케이스거든. 별거 아닙니다. 혼동 문제고 저당권이라기보다도. 제3취득자 이거는 남겨두고요. 자, 54번 볼게요. 제목이 뭡니까? 건저당이잖아요. 자, 건저당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현재부터 올 연말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5천만 원 한도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둡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갑은 을로부터 돈을 늘 빼다 쓰고 갚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림 밑으로 가야 돼요. 쓰고 갚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연말에 가서 연말까지 결산기에 가서 남은 금액만 갚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과거 채권입니까? 장래 채권입니까? 장래 채권이죠. 장래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자 하나만 아니잖아요. 여러 개잖아요. 불특정. 요 불자 빼고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습니까? 불특정입니까? 많단 말이에요. 많다. 그래 얼마든지 날마다 있을 수 있으니까. 불특정 다수 채권. 하나가 아니고 다수 채권. 이것을 담보하는데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5천이라고 지금 기록했잖아요. 그죠? 근데 빚이 6천이더라 해도 경매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가 6천 다 받아낼 수 있는가? 등기부에 얼마 적혀 있어요? 5천 적혀 있잖아요. 최대한 5천밖에 배당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1,000만 원 부족한 부분은 따로 받아야 돼요. 그 부동산에서는 변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천이라는 단어, 이 단어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채권자가 그 부동산 경매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채권자 기준으로 기억해야 돼요. 채권자가 경매했을 때 6천이라도 5천밖에 못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냥 임의로 갚는다 하면 그거는 내가 얼마 책임져야 되나 하는 게 책임 한도액이단 말이야. 책임 한도액은 누구 기준이겠어요? 채무자 쪽 기준으로 생각하셔야죠. 채무자 측 기준으로 하셔야 되겠네. 채무자가 갚으려면 채무자는 초과 금액까지 갚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초과까지 갚아야 되고 담보 제공한 물상보증인 보통 그 집안의 아버지 아닙니까? 형님이거나 삼촌이거나 물상보증인 얼마 갚으면 돼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요.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저당권 있는 부동산 산 사람 있잖아요. 제3취득자 대신 갚을 수 있다 했잖아요. 제3취득자도 요까지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돼요. 누구만 다 갚아야 돼요? 채무자는 다 갚아요.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도 다 갚아야 돼요. 그건 채무자 대신 갚는 거거든. 이런 사람 지위에서 갚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대신 갚는 거라서 그건 그 사람은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말소를 시켜준다 말이죠. 거기 차이가 있는데요. 자 볼게요.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 채권 최고액은 책임 한도액이다 아니잖아요. 채권자 기준으로 생각하라 했잖아요.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예, 그걸 이렇게 정면으로 탁 낸단 말이에요. 최고액과 결산기는 필수 등기사항이다. 아닙니다. 결산기는 등기사항 아닙니다. 필수 아닙니다. 필수 등기사항은 채무자가 누구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건저당이다 이 취지가 들어가야 돼요. 건저당이란 건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건자 없으면 그냥 저당이거든요. 차이가 큽니다. 이때까지 한 게 저당이고 지금은 건저당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개가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자, 장래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최고 한도로 담보한다. 여기 디귿이 그냥 말뜻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디귿 맞고요. 리얼의 건저당은 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해도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중간에 다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거래기간 남아있으니까 존속한다 이 말이죠. 건저당은 부정승고 말하는 뜻이죠.
리얼도 맞고요. 건재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재당 설정 행위도 하고 피담보 채권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돈 빌리는 계약하고 건재당 설정 계약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54번 하나 정도는 일단 봐두시고 가십시다. 기본 문제다. 자, 그 다음에 55번은 4번 지문 하나 보세요.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찾았습니까? 주로 이 문제 내요. 초과를 내요. 초과.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55번의 4번 지문. 물상보증인 맞죠? 물상보증인은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거든요. 누구도 그래 하면 된다고요? 제3취득자도 마찬가지. 그 정도 하시면 되고 56번 한번 보세요. 건재당에서 채무액 확정. 여기서는 언제 확정되겠습니까? 연말이라고 약속했으니까 요 결산기 때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되는 시점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한번 봐봅시다. 옳지 못한 거, 건재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액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건재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별개의 채권이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건재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 본인이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한 때 확정됩니다. 맞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가장 많이 나온 거죠. 3번에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다. 그럼 선순위 채권액은 언제 확정된다? 대금 완납 시. 예. 그래서 1, 2, 3 이런 것은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건재당권자가 채무이행의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했을 때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채권 최고액 미만이라도 그 건재당에서 담보된다. 경매 신청했다는 말이 이때 확정됐다는 뜻이죠. 확정되고 난 뒤에 생긴 채권은 담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4번이 틀린 겁니다. 이 4번보다도 1, 2, 3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5번도 보세요. 5번이 여러분이 생소할 수가 있는데 기본 계약인 당좌 대울 계약. 당좌 대울 계약이 요거예요. 요거. 금액을 좀 빌렸다가 갚았다가 이해됩니까? 빌렸다가 갚았다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원래는 당좌 대울 계약은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음 내가 발행할게. 전체적으로는 5천 넘지 않게 하구만. 그 대신에 다음 달에 어음 돌아오면 어때요? 갚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빚이 생겼다가 줄었다. 생겼다 줄었다. 그 어음을 날마다 발행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당좌 대울 계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채무 담보하기 위한 건재당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 음성 채권 담보하지 않는다. 결산기 지났으니까 담보가 안 되는 거죠. 5번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5번도 맞고 틀린 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이 지문이 5번 지문이 시험에 한번 당좌 대울 계약이라는 게 중개사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한번 어음 발행하는 이야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음도 뭐 날마다 100만 원씩 발행해도 뭐 며칠 있다가 또 몇백씩 갚아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몇 배씩 빌렸다가 한꺼번에 쑥 갚았다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57번 요거 한번 봐보세요. 채권 확정 시기가 아닌 것. 계약 해지에도 확정되고요. 결산기 도래에도 확정되고 본인이 경매 신청해도 그때 확정되고 계약상 건재당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도 결산기 도래나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건재당권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때 경매 신청한 때는 확정이 안 되죠. 대금 완납이 딱 되어야 되니까 그거 빼놓고 요게 딱 틀린 거예요. 요것도 기출문제예요. 요게. 차라리 이렇게 짧게 내놔도 괜찮아요.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똑같은 건데 뭐 학생들한테 짧게 해줘도 되는 거지 뭐 꼭 어렵게 할 필요 없죠. 이 58번 보세요. 후순위 건재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선순위가 언제 확정됩니까? 2번에 있잖아요. 완납 찾았는데요.
자, 59번도 좀 간단한 거라 2번 한번 볼게요. 보세요. 채무액이 채권 채격을 초과한다. 물상 보증이 나왔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봤던 문제가 똑같잖아요. 물상 보증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최고액 다 갚을 초과 부분까지 안 갚았대요. 자, 60번 볼게요.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과의 관계에서 7천만 원으로 하는 채권 담보하기에서 X토지에 건재당 설정받았고 을에 대한 채권 총액은 결산기에 1억 2천이다. 그러면 초과됐잖아요. 5천 초과했다 이 뜻이. 틀린 거 찾아라. 을이 건재당 말소를 위해서 변제할 범위는 을은 다 갚아야 되죠. 1억 2천 다 갚아야 되고요. 을로부터 병이 X토지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그러면 이 병은 제3취득자 아닙니까? 병이 말소할 범위는 7천이다. 맞잖아요. 제3취득자 7천. 물상보증인 정이 말소하기 위해서는 7천이다. 이해되죠?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각각 7천이거든요. 맞습니다. 건재당권자 갑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2번 저당권자가 A가 있다. 이렇게 보면 7천만 원 변제하고 A는 7천만 원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없다. A가 7천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이 사람은 후순위 건재당권자 아닙니까? 후순위 건재당권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예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채무자 빚을 다 갚아야 돼요. 1억 2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7천 가지고는 안 됩니다가 맞는 말이에요. 되시나요? 요 4번을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답은 5번에 보세요. 갑이 결산기 도래해서 경매 실행했다면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한도는 1억 2천이다. 우선은 얼마 받아요? 우선 변제. 갑이 경매 통해서 우선 변제 받는 한도가 7천이 등기된 거 이게 1억 2천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숫자로 나타낸 거고 말로 해도 되는 거고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54분하고 60분만 봐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문제만 해도 충분하다 내가 볼 때는. 자, 62번 공동저당 들어갑시다. 공동저당.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은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을 하고 그 부동산을 2개 이상 제공하는 겁니다. 3개 해도 상관없어요. 1번 저당 을 이렇게 여기도 1번 저당 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력이 있으면 담보 가치가 또 남아 있으면 후순위 저당이 들어올 수도 있죠. 뭐 병 수천씩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 2개가 같은 사람 겁니다. 채무자 겁니다. 이때 이제 동시배당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전부 경매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전부 경매 들어갔다. 전부 경매 들어갔으니까 각 부동산에서 동시에 배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례배당하면 돼요. 비례배당. 안분배당 해도 되고 비례배당. 비율 찾아가지고 경매 대금을 나눠주면 됩니다. 나중에 좀 이따 예를 들어서 보고요. 20배당 할 때는 어떻게 20배당? 어느 하나만 경매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경우죠. 여기서도 어른 전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이순위 정의 있잖아요. 20배당 했는데 후순위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배당을 못 받았거나 부족하다면 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요 말이거든요. 요 사람은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 여기에 후순위였잖아요.
여기 1번 자리에 대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게? 이 대위 들어갈 수 있다. 언제요? 같은 사람 거 1대1. 요게 법 전문이에요. 요게. 별 거 없어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속에서 볼게요. 하나만 경매해서도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이거. 돈 남으면 받는 거지 뭐. 그게 다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후순위가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노? 다른 부동산에 대신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예요. 동시배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배당해라. 이런 내용인데 요 내용을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돼요.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옳지 못한 거. 공동저당권은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존재하므로 목적물의 숫자와 저당권의 수가 같다. 그렇죠? 저당권 2개, 부동산 2개. 부동산 수만큼 저당권 수도 같다. 공동저당에서 각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에 비례해서 채권을 안분을 정한다. 비례배당이 안분배당 같은 말입니다. 동시배당이니까. 3번에 공동저당권의 복수의 저당권 전부를 동시에 실행하거나 일부만 실행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일부를 통해서도 전부 받을 수 있다. 4번에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 안분한다는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하나는 채무자 소유, 다른 하나가 물상보증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4번 요게 틀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요게 물상보증인 거다. 되시나요? 공동저당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물상보증인 거다. 이때 전부 경매 들어갔다. 그럼 공동저당권자는 전부 경매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배당하라 했습니까? 판례가. 이거 비례배당하면 안 된다 판례거든요. 어디서 배당해라? 채무자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해라. 됩니까 지금?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분은 어디서 배당해라?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바뀐 거란 말이죠.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다. 전부 경매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례배당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해주라.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주라. 돈 빌려 간 사람이 채무자니까. 거기서 다 못 받은 부분이 있으면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나머지는 배당해주라. 이렇게.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자, 5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의 소액임차인 이 최우선 변제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었다. 배당할 때 368조 1항이 유추 적용된다. 이겁니다. 이게. 비례배당이 유추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368조 1항이 요거예요. 비례배당이 유추 적용되니까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을 정합니다. 맞죠? 자, 이제 63번 한번 볼게요. 이 4문제, 5문제 다 외울 필요 없고요. 한 2문제만 봐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한번 볼게요. 63번. 갑은 을로부터 얼마를 빌렸다고요? 1억 5천을 빌렸어요. 1억 5천. 자기 소유 ABC 부동산이에요. ABC. 물상보증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벌써 ABC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줬다. 그냥 1번 을이라고 그냥 이렇게 알기만 하면 되니까. 을이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동시 경매하였다. 경락대금이 9천, 6천, 3천 찾았습니까? 요거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9천, 9천,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 가지고 1억 5천을 배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여기 6이 3, 6, 18 되잖아요. 그럼 3, 5, 15. 6분의 5예요. 6분의 5.
자, 9에 6분의 5를 하면 얼마 나옵니까? 3, 5, 15잖아요. 3, 5, 15. 그걸 2분의 1로 하면요. 1억 5천에 2분의 1. 7,500 되잖아요. 얼마 남습니까? 1,500 남잖아요. 후순위가 받아갈 게 1,500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6천에 6분의 5 하면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 5천 나오잖아요. 후순위가 여기서 받아갈 사람은 1,000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남은 돈이 1,000밖에 없다. 이거 3천 나왔으니까 6분의 5 하면 2가 되잖아요. 이거 1이 되고요. 5천에 2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500 되잖아요. 여기서 남는 돈은 500밖에 안 남은 거죠. 이런 것들은 후순위가 있으면 이들이 받아가는 돈이고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7,500, 5,000, 2,500 다 합하면 1억 5천 그대로 다 받아간단 말이죠. 되시나요? 요거 연습 한번, 이거 실제 시험 나왔던 숫자예요. 9, 6, 3. 내가 외우고 있거든요. 숫자 6분의 5도 그렇고 4분의 3, 2분의 1 3개가 시험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B부동산에서 받는 거, 두 번째에서 받는 게 얼마입니까? 5천 3분이 답이라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 6분의 5만 찾아내면 돼요. 경매대금 전체 합해가지고 1억 5천 배당해야 됩니다. 요거 가장 최근에는 2억하고 6억, 경매대금 6억인데 빌린 돈이 3억이 있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6억 가지고 3억 갚으면 반씩 떼내면 된다. 그렇게 시험 내야 돼. 자, 64번 하나만 더 볼게요. 64번. 자, N 1억 8천만 원 채권을 해서 채무자 소유 X부동산 1억 2천, Y부동산 8천, G부동산 4천, 이렇게 공동으로 1번 저당 받았다. 1억 8천. 한편 X부동산에는 B가 5천만 원이 있고요. 여기 B가 5천이 있고, 여기는 Y부동산에 C가 4천만 원이 있고, 여기는 G부동산에는 D가 3천만 원 각각 2번 저당권 설정받았습니다. 동시 배당된다면 했죠. 전부 경매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전부 경매 들어갔다. 이 전부 경매하면 이 전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 가지고 얼마 갚아야 돼요? 1억 8천 갚아야 돼요. 요것도 이제 3으로 약보면 6으로 하죠. 6으로. 4, 6이 24되죠. 4가 되잖아요. 요거는요. 3, 6, 18이잖아요. 4분의 3 나오잖아요. 이 수치라니까. 4분의 3 수치라니까. 그러면 1억 2천에 4분의 3 곱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3, 4, 12, 3배수 되잖아요. 곱하기 3, 3은 9, 9천 나오잖아요. 9천 남고 여기 얼마 남아요? 3천 남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8천이니까 4분의 3 하면 얼마예요? 여기 2이 되잖아요. 2, 3은 6천 되잖아요. 남는 게 8천이니까 2천 남을 거고. 되시나요? 그 다음에 4천이니까 4분의 3 하면 여기 1이 되니까 3천이 나오고 나머지 1천이 남잖아요. 이거는 후순위들이 받아갈 거란 말이죠. 요거는 앞에 A가 다 받아갈 거고요. 요것만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A, B, C, D의 배당액은 A는 전부 다 받아갈 거 아닙니까? B는 얼마 갑니까? B는 3천, C는 2천, D는 1000이거든요. 3, 2, 1 찾으세요. 3, 2, 1. B, C, D 3, 2, 1 하나밖에 없잖아요. B가 3천 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4번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세 문제나 있는데 한 문제만 봅시다. 저 뒤에 66번 보세요. 66번 하나 더 봅시다. 너무 문제 많이 들어가 있다. 66번. 갑은 채무자 을을 X 토지, 제3자 병의 Y 토지. 물상보증에 나온 거 보이죠? 요거 연습해 두시란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5천만 원인데 1번 저당권 공동저당 받았다. 정은 X 토지에 2천만 원, 여기 정은 2천 들어갔고, 무는 Y 토지에 2천만 원. 2번 저당 취득했다. Y 토지가 경매되었다. 5천만 원 전액이 배당되었다. 찾았습니까? 자, Y 토지가 경매되었다. 이해됩니까 지금? Y 토지가 경매되었고, 여기서 5천만 원 전부 갑 배당 받았다. 대신하여? 그러면 갑은 죽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장 보세요. X 토지 매각 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된다. X 토지가 매각 대금이 얼마라고요? 4천이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갑은 이제 소멸했는데 물상보증인하고 무라는 사람이 요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대위 들어간다, 요게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가르쳐 주면 안 되니까 빼놓은 거죠, 당연히. 대위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경매 들어가면 X부동산에 4천만 원 나왔잖아요. 4천만 원 나왔을 때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는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누가 제일 먼저 배당받습니까? 무가 제일 먼저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물상보증인이 병이 받고, 그 다음에 요 정이 받거든요. 요 순서란 말이에요. 요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 보세요. 무가 X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입니까? 무는 얼마 채권액입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받으면 돼요. 자, 그것까지 일단 해두고요. 계약법은 다음 시간에 계약법 보고 합시다.